8초, 7초, 6초, 5초 남은 상황 4초에서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드러내면서 이거 어떻게 시계 눌러야 되는데 시계를 눌러요. 자, 그런데 시계를 눌러야 되는 상황에서 시계를 눌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31초가 됐죠? 한 수에 두면 30초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요거를 정확히 말하면 1초에 눌렀어요. 1초에. 예, 1초에 눌렀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시계가 딱 1초 남았잖아요. 그리고 돌이 하나를 또 드러내질 못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완전히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슨 마치 데자뷰예요. 데자뷰. 자, 보세요. 양카이언과 변상일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요겁니다. 똑같죠? 돌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지막 1초잖아요. 지금 이번에 양건구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다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시계를 눌러요. 지금 누르잖아요. 누르고 자, 보세요. 누르고 드러내죠. 왜 반칙패인지 이거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석을 다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쵸? 사석을 드러내지 않고서 시계를 눌렀기 때문에 반칙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돌이 하나 둘 셋 넷 7개잖아요. 돌을 일단 드러내요. 1개든 2개든. 돌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계에 일시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초시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나머지 돌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일시정지 버튼 풀고 시계 누르고. 지금 현재 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석을 1개라도 일단 드러낸 이후에 내가 사석을 드러냈다는 것을 그걸 인증이죠. 인증한 이후에 일시정지 버튼 되게 작아요. 그 버튼을 빨리 누르고 그럼 시계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을 드러낸 다음에 일시정지 버튼 풀고 시계 빨리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계를 딱 누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다가 딱 누르고 이 상태. 지금은 심지어는 흑돌이 지금 절로 튕겨져 나갔어요. 튕겨져 나가고 결국은 돌을 하나 못 드러냈죠.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를 못 드러내고 1초 남은 상태에서 시계를 누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양건구단 순간 아차 싶으면서 지금 멋쩍은 미소를 보이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제 심판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심판이 지금 요즘 심판이 엄청 예민합니다.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양구단 바로 인정하고 그냥 뭐 여기서 뭐 그것도 없었어요. 바로 인정하고 잠깐 머리 한번 뒤적이다가 참 이렇게 한숨 쉬다가 이제 복귀를 이어갑니다. 왜냐면 한 번 이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논란의 여지도 없고 양건구단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복귀 이어가죠. 자, 최규병 구단과 조혜영 구단 역시 지지옥션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규병 구단이 마지막 1초 이것도 반칙패가 선언이 됐어요. 이럴 땐 꼭 1초만 남아요. 자, 1초만 남은 상태에서 누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고 뭐 조혜영 구단도 계속 진행을 하는 의사였고 뭐 최규병 구단도 뭐 약간 멋쩍긴 하지만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러고 몇 수를 더 진행이 됩니다. 몇 수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수들은 바둑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고 있던 심판이 이거는 반칙패입니다 하고 이제 여기서 한참 동안 선언을 했죠. 이러다 결국은 반칙패 선언이 돼요. 지금 백도를 잘 보시면 바둑은 선과 선이 교차하는 곳에 착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확히 가운데다 착점이 됐잖아요. 자, 이래서 반칙패가 선언이 돼요.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조혜영 구단이 이 바둑을 반칙승을 거둡니다. 불리했었던 바둑. 그런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일이 얼마 전에 또 일어났어요. 자, 챌린지 리그입니다. 자, 챌린지 리그가 끝났어요. 제가 챌린지 리그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끝나고 이번에 평균 연령 41세의 이 사이버 오로고 아니죠. 우리 노장의 품격 바둑의 품격팀이 우승을 차지하죠. 그래서 노장은 살아있다.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강전이에요. 4강전인데 자, 목진석 구단과 오유진 구단의 대국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목진석 구단이 2차례예요. 2초, 1초. 자, 약간 달라요. 이건 뭐가 다르냐면 목진석 구단은 선과 선이 교차하는 곳에 두긴 뒀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딜 두려고 그랬냐면 지금 바둑판에 놔져 있잖아요. 바둑판에 놔져 있는 저곳에 만약에 착점이 되면 목진석 구단이 집니다. 다 죽어요.
저길 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이걸 보시면 돼요. 목진석 구단이 시계를 1초죠. 또 1초입니다. 1초 상황에 눌러요. 자, 누르고 옮기죠. 근데 누르고 옮긴다기보다는 이제 다시 제자리에 정리를 한 건데, 자, 워낙 빠르게 진행됐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병 구단 사건이랑 너무 비슷해요. 예, 너무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자, 마지막 3초, 2초, 1초. 예, 분명히 목진석 구단은 저 입구자를 두려고 했어요. 입구자를 두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손이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되죠. 최규병 구단은 반칙패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심판이 와가지고 반칙 선언을 했습니다. 이날은 어떻게 됐냐? 그냥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 지금 애매한 것도 문제고요. 규정이 애매한 것도 문제고, 비슷한 건인데 어떤 거는 반칙패가 선언이 됐고 어떤 건 그냥 넘어갔어요. 그 올즈 프로나 아니면 감독이 만약에 항의를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뒤집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주 전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반칙 선언이 됐기 때문에 왜 반칙이냐, 이게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선과 선 자리에 그 교차점에 바둑은 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규병 구단 돌이 어디 있습니까? 네모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착점이 아니어서 이거는 착점을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착점을 못하고 시계 눌렀으니까 반칙패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사회에 이 논의가 와서 심판위원회까지 가요. 이게 가서 심판위원회에서 그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뭐냐면, 바둑 규칙입니다. 이건 한국기원 들어가면은 바둑 규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3조에, 자,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3조 바둑돌 놓기 착점. 반상에, 여기 사망을 보시면 됩니다. 사망. 반상에 돌이 닿은 곳을 착점으로 합니다. 만약 돌이 닿은 곳이 교차점이 아닐 경우 돌이 닿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합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요 규칙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교차점이 아닌, 최규병 구단처럼 교차점이 아닌 곳에 돌이 놓아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둔 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반칙 선언을 하면 안 되고, 가까운 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여기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에요, 여기. 지금 가운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잖아요. 이쪽은 둘 수가 없고 이미 돌이 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인데, 그럼 여기다 착점이 돼야 돼요. 바로 옆에 대각선. 그런데 보이시면 원래 흑돌이 여기 있어요. 흑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흑돌이 있잖아요. 보세요. 백이 급하게 두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돌이 일로 튕겨져 나갔죠. 원래 이 돌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런데 만약 돌이 닿은 곳이 교차점이 아닐 경우 돌이 닿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합니다. 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생긴 게, 이미 흑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이미 흑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칙패다. 그래서 이 판정에는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칙패다. 그러니까 선과 선인 곳에 두지 않았다고 해서 반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 룰이 그래요. 여기 보이시죠? 교차점이 아닐 경우 반칙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돌이 닿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목진석 구단이 원래 여길 두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돌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돌이 밑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선가선에 정확히 뒀어요. 교차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목진석 구단이 여기로 둔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둑은 집니다. 백이 다 죽어요. 백이 다 죽습니다. 이건 연결하는 선 죽어요. 그런데 목진석 구단은 결국은 원래 여길 두려고 한 게 아니니까 돌이 미끄러져서 여길 두었지만, 시계를 누르죠. 지금 목진석 구단이 1초 남은 상태에서 시계를 누르고 옮기잖아요. 그쵸? 돌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애매하긴 한데, 현재 규정을 FM으로 적용을 시키면,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딱 적용을 시키면 반상에 돌이 닿은 곳을 착점으로 합니다.
돌이 닿았잖아요. 예, 돌이 닿았고 한 번 놓은 곳은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미끄러지든 안 미끄러지든 여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뭐 미끄러지면 안 된다. 미끄러진 건 인정. 뭐 돌 떨어뜨린 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방금 최규병 구단은 교차점이 아닌 곳에 닿은 곳에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흑돌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반칙패고, 목진석 구단과 오유준 구단의 바둑에서는 돌이 어쨌든 착점이 된 거예요. 이건 미끄러지든 안 미끄러지든. 그래서 현재 룰대로만 되면은 요거는 반칙 선언이 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오늘 방송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런 있었던 일을 승패를 바꿔야 된다, 이거 번복해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최규병 구단 때는 심판이 와서 판정을 내려서 반칙패가 된 거고, 이거는 심판이 보기엔 문제 없다고 판정하고 감독 또 오유진 선수도 항의 안 했고, 그러니까 그냥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진석 구단이 결국은 이 바둑을 이겼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렇게 된 거는 문제는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성향에 따라도 판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애매한 거예요. 심판이 보기에도 애매해. 기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한국의 바둑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어떤 스포츠라고 보자고요. 스포츠라고 보는데 경기 중에 그냥 몰수패를 시켜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스포츠 경기 중에 몰수패가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 아주 흔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되지, 중간에 무슨 반칙을 하고 하게 되면 옐로 카드, 경고, 아니면 점수 페널티를 주거나 페널티킥을 주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둑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반칙패야. 중국은 반칙패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착수 금지에도도 반칙패가 아니고요. 중국은 웬만하면 반칙패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바둑도 저희가 2시간, 3시간 동안을 진짜 열띠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바둑이 끝나버린 거야. 바로 반칙패를 주는 이거는 너무 엄격하다. 스포츠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중간에 벌점을 준다거나 두 집이나 세 집을 준다거나, 아니면 한 번은 벌점 주고 두 번째에는 반칙패를 준다거나, 이렇게 좀 완화를 해야지. 비슷한 사례인데 한쪽은 반칙패가 되고 한쪽은 그냥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심판의 어떻게 보면은 성향에 따라 승패가 어떤 같은 경우에도 판정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나오면 안 되죠. 바둑 외적인 일로 승패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